이해가 됐는가를 물어보는 거였고, 자, 문제 볼게. 문제를 읽었을 때 가장 난해한 지점이 어디나? 전부 다 이러지 말고 가장 난해하다. 나 조건에서 어떤 부분? 저 G-F가 그치? 그 집합 표현이잖아. 당연히 이 문제를 진지하게 도전할 때 드는 첫 번째 딱 이게 뭐지 싶은 물음표는 야 솔직히 이런 거 별로 이제 의미 안 두잖아. 그냥 그래도 대충 이거 뭐 적겠지. 어차피 나중에 정할 거고. 이거 그냥 뭐 A를 넣고 뭐 존재하고 뭐 극한값 존재하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나 조건에서 어떤 극한의 값이 있는데 첫 번째 여기 우극한인 것도 존나 띌 거고. 그치? 두 번째 음수다. 뭐 그래 음수일 수도 있지. 근데 이 값이 음수가 나오도록 하는 자연수 m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요 m에다가 네가 1도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할 거 아니야. 자연수 몇 개 있어요 세상에? 무한개 있죠. 그 무한개 100억 개 넘는 그 자연수를 쭉 넣는데 이 값이 음수가 나오는 상황은 오직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예컨대 봐봐. 얘 잘 들어. 만약에 여기 m값에 예를 들어서 5하고 6이 된다고 쳐볼게. 그러니까 5, 6만 되고 나머지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5, 6이라고요. 근데 아직은 몰라. 얘가 5고 얘가 6인지 얘가 5고 얘가 6인지도 몰라. 근데 심지어 이게 5, 6인 것도 모르지. 3, 4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어디부터 손볼지도 난감한 거야. 이제 이거부터 해볼게요. 여기 봐.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정확히 잘 이해가 됐으면 나 조건에 의해서 최소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값들은 자연수라는 건 알 수 있지. 그렇잖아. G-1과 G1의 자연수가 얘가 자연수가 나올 테니까 일단 G-1은 양수고 G1은 음수다인 것까지는 확실한 거죠. 이건 무조건이지. 자, 그 다음 아직은 이 이상 나를 더 파헤칠 수는 없어. 다시 뭐 가로 갈까? 가로 가는데 일단 가를 가봤더니 가에서 A 값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맨날 얘가 존재한대. 그러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포인트는 그거 아니야. 분노가 0이면 어떡하지?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에서 만약에 A가 0일 때랑 A가 2일 때를 보면 여기에 0 넣었을 때 분모 0 되고 여기 2 넣었을 때 분모 0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일 때 얘가 0분의 0꼴이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G에다가 0 넣었을 때도 0이고 G에다가 2 넣었을 때도 0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다시 G0이 0이란 얘기는 생각해봐. G0은 뭐야? 얘 아니면 얘지. 그렇잖아. 아직 T가 뭔지 모르지만 아직 어차피 0 넣는다 그러면 그 0이 여기에 해당하면 얘일 거고 여기에 해당하면 얘일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F빵이 빵이든 마이너스 F빵이 빵이든 똑같은 얘기 아니야. F0이 0일 거 아니에요. 이소진 A가 0이다랑 마이너스 A가 0이다 같은 말이잖아.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F0이 나올지 마이너스 F0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G0이 요렇게 나왔다고 치면 그게 얘가 0인 거고 G0이 요렇게 나왔다고 치면 어쨌거나 얘가 0인 거잖아. 그 얘기 한 거야. 그래서 현재 요것의 결론들은 일단 F빵은 빵이다, F2는 빵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자, 동그라미 친 것까지가 확실한 거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진전이 없을 테니까 내가 fx의 그래프를 막 해보려고 이제 하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0과 2가 근으로 있는 건 확실한 거네. 그러면 만약에 얘가 세 근이 있다고 치면은 나머지 한 근 알파가 2보다 클 수도 있고 나머지 한 근 알파가 0과 2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나머지 한 근 알파가 0보다도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중근이 있다고 치면은 알파가 2라서 2에서 중근일 수도 있고 알파가 0이라서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일단 지금 그냥 이렇게 풀 건 아니지만 생각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또 봐. 그럼 gx가 뭐예요? 우리 얼마 전에 공부한 것 같은데 어딘가에 그냥 네가 t를 이렇게 딱 잡아. 그러면 t보다 오른쪽에는 원래 그래프를 그대로 두란 얘기지.
t보다 왼쪽은 원래 그래프를 접으란 얘기지. 그러면 요거를 접을 테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보다시피 여기랑 여기가 불연속이겠지. 이해됐어? 알아들었어 여기까지? 그러면 요 상태로 잡혀있는 gx가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최소한 t는 fx의 근이겠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이것만 보면 15가지겠죠. 여기서 t가 얘일 때, 얘일 때, 얘일 때 세 가지. 세 가지일 거 아니야. 설마 그렇게 푸는 거겠냐고 지금. 알아듣겠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래가지고 이제 풀이를 이상한 길로 가는 게 하도 많아서 작년에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것 같고 생각해볼게. 잘 들어봐. 일단은 얘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수능에서 너네한테 요구한 능력치 중에 추론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 추론 앞에 단어가 뭐가 붙어있냐면 귀납적 추론이야. 귀납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를 대입해 가면서 개의 변화를 관찰한다 그거거든. 수학적 귀납법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 조건에다가 넣을 수 있는 m값은 자연수라며. 그리고 뭔가 생각이 진전이 없잖아. 그러면 아까처럼 말도 안 되는 그래프 15개 그려놓고 해볼 시간에 차라리 그거 말고 여기다가 자연수를 넣어보시라고 m값에. 알아들었어? 뭔 말인지 이해됐어?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거야. 0과 2까지는 근이다. 나머지 한 건 모른다. 그래프의 대형은 5가지. t의 위치까지 하면은 15가지. 그걸 할 시간에 차라리 저기다가 1, 2, 3, 4를 넣어보자. 당연한 생각이잖아 여기까지는. 자 그럼 여기 써볼게. 1번. 자 나 조건이야. 나에다가 m자리에 한번 1을 넣어볼 거야. 잘 들어라. 이제 어렵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x-2분의 gx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잘 들어. 얘가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얘가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이 조건, 이 시험을 통과한 애가 되는 거지 m값은. 그러니까 m값이 1일 때 저 시험 통과한 거잖아. 그럼 그때는 요 중에 하나가 1이 있겠지 그런 뜻이잖아 지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음수가 나오면 저 두 자리밖에 없는 로얄석에 1을 넣어야 돼. 근데 얘가 만약에 음수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저기 1 못 넣어 이 얘기랑.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생긴 분수극한 처리할 때 아까랑 또 똑같이 극한 값의 기본은 대입이야. 1 넣어봐. 1 넣어보면 분모가 얼마야? 음수지. 자 1을 대입했을 때 분모가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G1로 가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G1이 음수라면 G1이 음수였으니까 얘랑 얘는 보나마나 무조건 양수지? 따라서 이 시험을 내가 통과할 수가 없지? 그럼 저기에 1이 들어갈 리가 없지? 알아들었어? 1 탈락. 아 이런 식으로 얘를 좀 제거하면 되는 건가? 그럼 만약에 이제 m에다가 2를 넣어보려고 해. 근데 2를 넣으려고 봤더니 분모가 0 되는 거잖아. 어렵잖아. 좀 냅둘게. 3번부터 봐. 그럼 만약에 m값에 3을 넣는다고 쳐봐. 그럼 모양이 이래.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3 플러스로 가는데 x 빼기 2분의 gx잖아. 또 똑같아. 얘가 음수가 나오냐? 그러면 3 합격. 너 음수 안 나오냐? 여기 3 못 들어가. 이거 지금 비교하는 거지,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어차피 이제 눈치가 빠르면 알아요. m값이 3, 4, 5, 6, 7, 8, 9, 10, 11, 12가 들어갈든 말든 간에 이때 이후부터는 분모가 무조건 양수잖아. 3이 들어가든 4가 들어가든 양수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분자가 다시 말해서 m값이 3이 아니라 3보다 이상인 상황에서는 GM이 0보다 작은 상황이면 합격. 이거지. 근데 GM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나오면 불합격. 이 얘기잖아. 자, 그럼 생각해봐. 아까 맨 처음 논리가 이거였다. 이 졸라 어려운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격 조건이나 m값은 몇 개라고? 2개라고. 근데 상황을 봤더니 이제 얘는 뒤진 거니까
남은 게 얘 아니면 얘로 이분법이잖아.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럼 생각해봐. 설령 얘가 안 된다고 치더라도 여기 두 개 있어야 되고 얘가 된다고 치더라도 여기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3번 케이스를 풀었을 때 이런 상황이 합격이 되는 상황이 최소 한 번은 있겠네? 그렇지 않을까? 얘가 없고 여기서 다 탈락이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두 개가 안 될 거 아니야. 일단 여기에 하나는 있겠지. 얘가 안 되면 여기서 두 개, 얘가 되면 여기서 한 개. 그럼 다시 생각해. 아까 알아들었어? 됐어? 그럼 봐봐.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무슨 얘기야? 3보다 크거나 같은 G3, G4, G5, G6 같은 게 들어가서 음수가 되는 상황이 최소 한 번 있어야 돼. 그럼 아까 내가 그렸던 그 5개의 그래프를 이제 다시 한번 소환해봐요. 0, 2, 알파 0, 알파 2 알파 0, 2 그냥 중근이면요 0, 2, 2 0, 0, 2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5가지의 그래프 중에 남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 알겠어? 왜 하나밖에 없어? 3보다 큰 값이 들어가서 음수가 돼야 돼. 그 말은 X축 기준으로 3보다 오른쪽 부분 중에 한 번이라도 아래를 터치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봐. 2, 2, 3 양수지. 3 이후 다 양수지. 3 이후 다 양수지. 다 양수잖아. 절대로 이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네가 t를 어디로 잡든 간에 상관없이 됐어? 어차피 봐봐. 그래프가 있는데 어디를 t로 잡는 순간 t보다 이후는 원래 거 그대로야. 그러면 설령 네가 t를 2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2보다 오른쪽은 그냥 거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토탈 해갖고 2개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많아야 1개겠지. 그러니까 이 4가지 그래프가 다 지워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남는 게 이제 이거 하나인데 이해됐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3번에서 얘가 최소 한 번 있다는 단서 때문에 이 알파 값이 2보다 크다는 걸 이제 알아냈다 이거지. 근데 아직은 내가 이 그래프를 접는 위치 t가 0인지도 모르고 2인지도 모르고 알파인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아직 이거 아직 안 했잖아. 자, 이제쯤 와서 얘를 한번 해보자고. 됐어? 자, 요 2를 분홍으로 써볼게. 자, 2가 들어가. 그러면 이제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x의 x-2분의 gx야. 그치? 그럼 현재 이제 우린 알죠? 왜?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이었다. 아까 g2가 0이었다는 거 알잖아.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렇게 냅둘 게 아니라 뭘로 보여야 정상이시냐면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요렇게를 한 뭉탱이로 봐서 x-2분의 gx-g2라고 봐야지. 왜? g2가 0이었으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x분의 하나 이렇게 딱딱딱 곱해주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분홍색으로 생겨먹은 극한식의 결론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넘기면 보라색은 미분계수로 수렴. 이렇게 넘기면 얘는 뭐 2분의 1도 그냥 수렴. 그래서 요 두 번째 식의 결론은 2분의 1 곱하기 2에서의 미분계수인데 우극한인 거니까 2에서의 우미분계수라고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가 2야? 그러면 2에서의 우미분계 이런 거. 여기서의 기울기, 오른쪽에서의 기울기. 됐지? 근데 봐봐. 해서 만약에 요 값이 역시나 너 만약에 음수냐? 그럼 내가 n값 2인 거 인정해줄게. 그거잖아 지금 논리가. 너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너 그냥 여기서 입구에서 벤치 먹어. 너 못 들어와. 이거 n값이 2인 거? 너 못 들어와. 이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요 상황이 얘가 음수가 되는 상황이라면 2 그리고 여기서 하나인 거고, 만약에 얘가 미분계수가 0보다 이상인 거면 얘가 탈락한 거니까 여기서만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알아들었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접는 위치를 다 해볼 거야.
여기다 해볼게. 1번 0, 2 알파였어 우리. 자, 접는 위치인 t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3개이기 때문에 3개 먼저 그린다. 0, 2 알파. 볼게. 만약에 접는 게 0이야. 됐지? t가 0이야. 1번 케이스 t가 0이었어. 그럼 무슨 말이야? 0보다 오른쪽은 그냥 두시고요. 0보다 왼쪽은 위아래 적으세요. 명령어 그거지. 0보다 오른쪽은 그냥 두시고요. 0보다 왼쪽은 접어주세요. 이 새끼 접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려주세요. 이거지. 그럼 생각해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 내가 이런 걸 봐야 돼. 2에서의 무미분계 이런 거 봐야 돼. 근데 사실 이 그래프는 벌써 틀렸어. 동그라미는 무조건 맞는 거라면 G1이 음수가 안 나와. 이해됐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무조건 너가 여기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뒤집어 까줘야 맞는 거잖아. 그냥 냅두면 이 새끼 이름이 양수일 테니까. 이거 탈락이지. 단서 써줄게. 1번이 탈락하는 이유는 G에다가 읽는 게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모순이야. 됐죠? 됐죠? 자, 정답 스포하면은 2일 때 돼. 그래서 알파부터 해볼게. 만약에 접는 위치가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가 t인 거지? 동현 알아들었어? 그럼 이제 여기 알파보다 2로 냅두시고요. 알파보다 이 정도 접어주세요 이거니까 얘를 위아래 접어가지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보라색과 노란색으로 있는 건데 잘 보면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애초에 2보다 이후인 상황에서 음수인 상황이 안 나오죠. 애초에 저렇게 돼버리면 gm 값이 음수일 수가 없잖아. 저렇게 되면. 이해됐어? 이거는 gm 값이 0보다 작은 게 존재한다는 사실의 모순이야. 됐지? 따라서 되는 건 두 번째밖에 없어. 두 번째를 그려보면은 2보다 이후 2가 t니까 2보다 이후 냅두시고요. 2보다 왼쪽 접어주세요.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저 모양을 봐봐. 2에서의 우미분계수면 뭘 봐야 돼? 노란색이야, 보라색이야? 2에서의 우미분계수가 음수였으면 여기 한 개, 2에서의 우미분계수가 양수였으면 여기 두 개 이 논리였잖아. 그러니까 2에서의 우미분계수를 봐야 되는 거잖아. 2에서의 우미분계수면 노란색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보란 얘기잖아. 양수지. 양수지. 음수지. 이게 됐어? 아, 음수자네. 됐지? 음수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나와버렸네? 그럼 이제 무조건 얘는 합격이네? 다시 천천히. 되는 케이스라고는 이 새끼밖에 없었어? 얘가 되는 순간 얘가 합격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두 자리 중에 한 자리 네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남은 한 자리는 여기서 가져갈 텐데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네? 그럼 그 하나가 누굴까? 3이겠죠. 당연히. 요 그래프상에서 m이 들어가서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에 저 그래프를 다시 보면 거의 다 했어. 이게 지금 문제가 하도 길어가지고 그래. 0부터 2까지는 이렇게 생겼어. 2부터 알파 이후까지는 계속 이렇게 생겼어. 보니까 여기서 미분계수 음수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 됐어. 남은 하나가 여기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누구였어? m 값이 들어가서 음수인 새끼였어. 근데 그게 하나라고. 근데 그게 갑자기 생뚱맞게 5, 6, 7, 8이 되겠냐고요. 2 다음이니까 3이겠지. 그러면 3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야 두 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4는 여기 있겠지. 그래서 마지막 한근 알파의 범위가 여기 사이라고 나온다고. 이해됐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알파의 범위는 3과 4 사이에 있어야 돼. 됐지? 근데 얘가 4랑 같은 건 별 문제 없긴 해. 왜? 여기가 딱 4라고 해도 3 넣어서 음수인 건 맞잖아. 그리고 3 밖에 없는 것도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제 fx의 식을 얼마다? x에 x-2에 x-알파라고 쓰면 되죠?
됐냐? 그런 다음에 마지막 계산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의 정답은 이 자연수 m이라는 친구가 2 아니면 3이었던 거잖아. 그러면 2, 3일 수도 있고 3, 2일 수도 있지. 그걸 또 풀어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 됐어? 여기 이해됐으니까 여기 지우고. 계산 과정 써줄게. 반. 자, 그러면 일단 g의 마이너스 1은 뭐야? 까먹지마. 현재 t는 2였다. t는 2였다. 그러니까 2보다 작은 게 들어가는 거였다, 여기, 그지? 그래서 g에다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그걸 먼저 써놓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씩 들어가는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까먹지 말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가 4개니까 다 플러스로 뒤집어주면 얘는 3 곱하기 1 플러스 알파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큰일 날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 모르죠? 최고차항 계수 뭔지 모르죠? 그치? 그렇잖아. 그 다음 g에다가 1 집어넣어. 거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7 써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g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g1인데 g1은 다시 저 위에 넣어야 돼. 여기가 2였으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f1이잖아. 그러면 2분의 7 곱하기 f1이잖아.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다 1 넣으면 되는 거잖아. 2분의 7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럼 마이너스 하나 얘랑 곱해주면 남는 게 2분의 7 곱하기 알파 빼기 1 하고 나오겠지? 하고 이제 여기서 야매야. 생각해봐. 나 P 써야지 또. 또 P 써야지. 또 P 써야지 이렇게. 하고 야매야. 잘 생각해봐. 어차피 알파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3.1이 들어가든 3.8이 들어가든 무조건 이 식은 그냥 일정할 거라고. 갑자기 얘가 컸다가 얘가 큰 건 안 바뀔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번 여기 해당하는 숫자 아무거나 넣어봐. 근데 3.5 같은 건 느낌 좀 그렇고 나 같으면 3 넣을래. 3에 우극하니까 3.0001이면서 거의 3일 거 아니야. 3만 넣어봐도 얘는 12p가 되는 거고 얘는 2가 될 테니까 얘는 7p가 되겠지.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였으니까 얘가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너의 식은 얘가 더 큰 거니까 너가 3이구나 너가 2구나 해서 이 두 식을 이제 연립하고 풀면 끝나겠지 이제는. 됐어? 마지막 계산은 니네가 또 이상한 스텝을 보여준 건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문제 시작할 때 뭐부터 할지 감도 안 오잖아. 근데 되게 원래 수초가 그런 맛이지. 뭔지 모르겠는 걸 하나하나씩 뜯어놓고 씹고 하다 보니까 뭔가 결론이 보이는 거, 단서가. 얘가 음수다, 자연수다? 자연수? 너네 자연수. 니네가 자연수는 뭐지? 일단 여기가 부호가 양수다. 이런 걸로 시작해서 가다가 그래프가 수많은 게 그려지는 걸 다 할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봤더니 그거 15개 그릴 시간에 여기다가 넣어보자. 넣어봤더니 1에서는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여기에 결과값에 상관없이 여기서 최소 한 번 필요하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마지막 근 알파가 2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여기까지가 핵심이지. 이해됐어? 안녕하세요.